네, 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우상팀입니다. 자, 1월 한 달간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1월 12일 날에 런칭을 좀 했었고요. 공개 방송은 1월 13일부터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3주 정도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추천 종목은 제가 한 34개 정도 추천을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료 무료 다 합쳐서 상한가가 5개나 나왔습니다. 5번 나왔습니다. 5번. 그렇다고 35종목 추천한 게 아니고요. 종목을 또 줄이면 한 2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뭐, 26개에서 또 5개나 상가 나왔으면 엄청난 저축률이다. 그죠? 그래서 저희 방은 단기 종목을 되게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방송에서 지금 방송을 들으셨던 분도 잘 아실 거고, 저희 구독자분도 잘 아실 건데, 제가 종목을 허튼 종목을 잘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갈 수 있는 종목과 다 같이 살 수 있는 종목을 좀 드리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잘 명심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카톡방은 제가 아침에 뭐 추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못 해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유료 방송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료 카톡방은 제가 좋은 종목들이나 이런 거 뉴스 나오잖아요. 좋은 뉴스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간혹가다 종목들 여쭤보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데서 바로바로 채팅으로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관련해서 좀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면 뭐 무료 카톡 있을 때 여쭤보시면 아무래도 좀 덜 답답한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무료 카톡방은 제가 QR코드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가져다 대셔서 PC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카메라 켜셔서 무료 카톡을 QR코드를 보시면 주소창이 하나 뜰 거예요. 주소창 따라오시면 무료 카톡방이 있으니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모바일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유튜브 동영상 밑에 제가 댓글에다가 이제 무료 카톡 주소창을 복사해서 올려놓을 테니 들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다른 무료 방송도 틀립니다. 제가 뭐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뭐 이제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요. AS 좀 확실히 해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무료 추천 종목에서 보시면 뭐 유무광 동시 추천 3표시멘트 추천드렸잖아요. 시간에 또 상가 똑같거든요. 5번째 상가예요. 이거 제가 그래 추천했습니다. 중요한 건 MTN에 와서 추천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12월 달부터 다른 방송 했을 때부터 그렇게 추천했습니다. 이 종목이 현대약품하고 똑같이 간다. 자, 예고까지 해드렸거든요. 똑같이 올라갔어요. 또 갑니다. 다시 못 사요. 이제 5천 몇백 원대. 이것만 드린 거냐? 아닙니다. 또 우리 그 MTN에서 추천했을 때 보면 종목이 뭐 SJ그룹 같은 것도 제가 런칭하고 나서 막 풀어드렸거든요. 혹시 본인들 중에서 정원호 관련 종목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꼭 사서 들고 가셔라. 두 번째 상가 나왔죠. SJ그룹. 그죠? 첫 번째 상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상가. 이게 지금 이제 이것도 뭐 30% 홀딩이잖아요. 지금 몇 프로 수익까? 60%입니다. 60%. 계속 갑니다. 제가 더블 간다고 그랬거든요. 더블 간다고 추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국 무브넥스 이런 애들도 현이 보시면 제가 뭐 이런 거 꼭 관심 있게 보세요라고 얘기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상가 갔어요. 당연히 제 유리한 샀습니다. 유료방 추천 종목이거든요. 다 이렇게 추천했고, 그 다음에 캔코 아에로스페이스도 우리가 유리한 추천했죠. 싹 팔고 나갔습니다. 전량 매도가 나갔거든요. 더 가도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MTN에서만 추천한 것만 광고를 할 수는 없고, 광고를 하면 이렇고요. MTN에서 추천하기 전에 것들을 다른 방송에 추천한 걸 보면 아마 지금 그게 리노공업도 그렇고요. 다 12월 달에 추천했던 애들이에요. 장투로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 장기들 다 봅니다. 근데 이제 종목들을 추천을 많이 하게 되면 누적이 되거든요. 그럼 백화점이 됩니다. 그런 투자는 옳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와 장기를 정확히 구분을 지으시고요. 계좌를 좀 분산을 해서 계좌를 좀 쪼개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2026년 1월 31일 1월 달도 끝났고요. 이제 4시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이후로 중요한 뉴스 나오는 거 있으면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월요일 날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조금 약법으로 끝났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한데, 트럼프 측근 지역에 관련해서 그나마 조금 예측 가능한 사람. 그래서 이제 워시라는 이 사람을 이제 앞으로 연준 의장으로 조금 이제 지명하는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도 높죠, 그죠? 그 효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은값이 30% 폭락했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만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전 세계 시장에 지금 그 투기 열풍이 투기 열풍. 금, 은, 구리 등, 뭐,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투기 세력이 붙어가지고요. 단기 부족 큰 폭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가는 좀 이제 0.3% 떨어졌는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금요일 날에 우리 증시가 떨어졌잖아요. 거래소 플러스 0.06인데, 증시가 양봉이잖아요. 올라간 건 280개, 떨어진 건 600개. 코스닥은 마이너스 1.29거든요. 올라간 거 500개, 떨어진 거 1180개.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조금 떨어져도 되는 게 최근에 들어서 급등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면, 코스닥 시장이 급등을 했다 하더라도,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돌았잖아요. 한 20몇 프로 돌았거든요. 20몇 프로 돌았는데, 솔직히 20몇 프로 들어온 효과를 받은 애들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형제들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애들이 막 주가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버블 형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코덱스, 이제 레버리지, 코퍼스 정도로 들어가신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인해가지고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많이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생각은 맞는 얘기고요. 맞는 분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거래소 시장은 실적 있는 가지고 좀 올리는 반면에 코스닥은 말 그대로 기대감, 그다 뻥카, 우리가 이런 걸 올리거든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이제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좀 끝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에 유가가 조금 올라오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애들만 급등했었죠. 특히나 리노공업 중심으로 소겜 테마들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변에는 이제 샌디스크라고 이 회사가 또 미국 기업이 한데 세계 5위 기업이에요. 그 1년 동안 1543% 올라갔다. 그죠?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의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인한 삼성 소부장 관련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되게 웃긴 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급이 들어올 때, 이 반도체 HBM을 비롯해서 소캠 테마들이나 CLS 종목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거의 종목들이 그냥 밑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4시 방향으로 떨어지다가 급등하고, 4시 방향으로 떨어지다가 급등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면 작년에 삼성전자, SK로 올라갈 때 반도체 소부장애들은 하나도 수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에 코스닥 시장 올라가서 올라갔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기관들이 저거들 좋아하는 애들 올렸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신뢰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IT 종목이 갔다 그러면 당연히 소부장 애들 따라가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반도체 부품 납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한 10% 갔다 해서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10% 가면 더 좋긴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마이너스 나오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다 마이너스 나왔다가 들어오고요. 몇 종목은 좀 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애들이나 올라갔거든요. 이런 애들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건 괜찮죠.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지. 이게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게 정상이에요.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근데 종목을 보시면 중간에 네오셈 같은 것도 보면 제가 네오셈 추천했거든요. 주가 올라가다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게 마이너스 1, 2%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한 30% 떨어져요. 그래 또 올리고 그래요. 이것만 그러냐. 또 소캠에 관련해서 보면 심텍 관련 종목 있죠. 심텍도 주가가 여기서 떨어지는 하락폭이 커요. 엄청 커요. 여기까지. 떨어져서 69,000원에다가 42,000원까지 떨어지잖아요. 43,000원. 주당 한 26,000원 떨어지거든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한 40% 나왔다가 딱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거야 좀 좋은 케이스고요. 어쨌든 반도체 섹터들의 수급이 대형주에 따라가는 그런 차트 모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중간에 크게 떨어졌거나 SK하이닉스가 크게 떨어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완만한 수급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다 넘어와도 상관은 없다. 이제 다시 하반기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기관들 섹터들은 무조건 증명을 해야 돼요.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반도체 소부장애들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 계약을 만들거나, 즉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납품을 한다거나, 그밖에 아니면 TSMC를 비롯해서 유수한 글로벌 AI 기업들 쪽으로 이제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가 콕 집어가지고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엄청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섹터 자체가 딱 정해진 상태에서 어떤 이제 장비 업종에 따른 투자로 인한 수혜 종목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래 된다면 이제 특정한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 같은 것들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들이 주가가 보면 많이 올라갔죠. 그 전에 주가가 떨어졌다니까,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뭐 작게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작게 뭐 밀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2만 몇천 있던 애들이 그냥 뭐 17,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18,000원까지. 주당 뭐 한 4,000원 떨어졌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한 15%, 20% 나옵니다. 그 사이 뭐 반도체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급등하고. 그러니까 이게 급등한 거에 비해서 보면 들고 있기가 쉽지는 않죠. 조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 엔지니어링 이제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막무가내로 여기서 접근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밀리잖아요. 그럼 이게 밀리면 2달 동안 떨어지거든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뭐 5%, 6% 정도면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 정도가 떨어질 수 있죠. 시장이 좋은데 마이너스만 25% 떨어지고 그래요. 여기서도 그렇고 물론 올라갈 때도 급격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거든요. 마이너스 한 15% 떨어뜨리고 30% 올리고 또 30% 올리면 마이너스 20% 떨어졌다가 50% 올리고 이렇습니다. 그럼 20% 떨어질 때 삼성전자 같이 떨어졌냐? 뭐 악재가 나왔느냐? 아닙니다. 그냥 떨어져요. 이렇게 그냥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떨어지는 퍼센테이지나 등락이 조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들 이렇게 좀 주가가 좀 들어왔었고요. 뭐 샌디스크 효과도 컸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나마 지금 제일 잘 가는 애들이 우주항공입니다. 머스크 스페이스 X에 관련해서 IPO를 지금 이제 생일 때 6월 안으로 좀 한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그나마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주항공 애들이 그나마 제일 깔끔하게 기관들이 작업을 때려요. 그러니까 각 섹터 내에서 대장주를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목표가를 다 팔고 나왔거든요. 비초로 네스텍, 뭐 우리 다 팔고 나온 애들이 지금 없어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칸 먹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목표가가 3만원이었거든요. 다 팔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초로 네스텍도 원래 목표가 3만원이었는데 그 앞전에 여기서 다 팔고 나왔어요. 27,800원. 여기서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자리인데 결국 또 3만원 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스피어 이런 애들도 다 팔고 나갔어요. 근데 또 급등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스피어도 그냥 지금 들고 계시면 따블이거든요. 100% 늦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게 되면 계속 수익이 나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끝이 어딘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LS 머티리얼즈도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추천을 드렸어요. 2만원 간다고. 처음부터 정해놓고. 대신 15,000원 갔다가 15,000원 갔다가 여기서 주가 떨어지고 나면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아요. 한 달 동안 조정 받을 때면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못 기다려요, 사람들. 여기까지 떨어지면 하면. 조금만 더 반등되면 다 팔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1월 때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결국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10월 때 들고 한 3개월 들고 가야 됩니다. 11월, 그죠? 12월, 1월 뭐 들고 가야 됩니다. 그죠? 들고 가야 돼요. 그래야 2만원까지 올라오거든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다시 급등한다고 이렇게. 고가 언저리까지. 이 2차전 지석들이 안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잡혀가고 있다. 자,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 원래 중국 요코들이 좀 오는데 이게 뉴스는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화장품 섹터나 이런 것들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제 뭐 다음 달이 2월 달이기 때문에 설 연휴 기간에 올지 안 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그나마 지금 호텔이나 이런 데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호텔 뭐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좀 금요일 날에 파라다이스랑 GS PNL 이런 애들이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면세점이나 호텔 관련된 종목이라서 설 연휴 기간에 조금 이제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노란 풍선이나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갑자기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긴 하나. 그러니까 뭐 지금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들어올 수 있긴 하나. 갑자기 뭐 6월 1일 날에 가만히 있다가 중국 관광객들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좀 황당스럽지 않을까요? 아니 그 얘기는 이미 우리 1월 달부터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이게 뉴스 가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호재도 아니잖아요. 온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급등하는 거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금요일날 특징 종목으로 생각보다 좀 충격이 컸어요. ABL바이오 관련해서 산업비 관련했던 애들이, 산업비 맞죠 이거? 산업비 관련해서 ABL바 구보물질이 우선순위가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20%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약바이오의 최대 단점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신약이나 뭐 이런 FDA 승인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한 로열티의 문제라든가 결국에는 이 고부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게 이 민감하게 주가가 나오면 주가가 상당히 크게 폭락하거나 크게 급등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ABL바이오를 제가 목표가를 우리가 또 그 MTN에서 제가 추천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거 17만원 추천드려서 25만원 간다고 그랬거든요. 25만원까지 왔어요. 25만원 와서 떨어져서 19만 6,500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지. 근데 이것도 보면 단기 악재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 거예요.
그럼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앞전에 급등한 이유도 왜 급등했을까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코스닥 지수가 상승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시총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꼬라박아 버리거든요. 그럼 이걸 20몇만 원에 잡은 사람은 아무 짓도 못하고 그냥 20몇 프로 손실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국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웅주잖아요. 잡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또 IT 종목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니지만, 근데 만약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무슨 악재 뉴스로 떨어지게 되면 국내 증시는 뭐 그냥 바로 뭐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크 바로 걸릴 거예요.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워낙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요.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그러게도 돈이 만큼 몰려있다는 얘기죠. 제가 HLB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이제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는데 HLB 가상 신약이 FDA 심사 클래스 2로 분류가 됐어요. 이 클래스 2가 분류되면 뭐가 문제냐? 중요도 면에서 보면 이게 클래스 1으로 좀 분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중요한 거다. 이거는 뭐 빨리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 우선순위 면에서 보면 뭐 정해놓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A 쪽으로 보면 3개월 안에 하는데 클래스 2로 분류했거든요. 앞전에도 클래스 2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빠꾸 맞았거든요. 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HLB 하지 말았거든요. 이 회사 자체가 이 주가 조작되는 애들이에요. 제약바이 종목 중에 제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될 애가 HLB를 잡아드렸거든요. 그 HLB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서 만약에 FTC 심사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또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주식 안 사요. 그래서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6개월 되기 때문에 7월까지 이거 심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럼 7월 때까지 한참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고 중요하고 정말로 우리가 혁신적이고 이 제품이 좀 미국 내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면 클래스 A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거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악재가 악재. 그래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위성 아르테미스 로켓 실력 4달 발사한다. 역시 우주항공도 우리가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주항공은 IPO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게 테슬라 관련 스페이스X도 있지만 국내에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유부지, 노후청사, 청룡 한룡 눈길이다. 뭐 129 대책, 관건이 속도와 기술력이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주거든요.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서울에 안 살아서 모르는데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삼필시멘트는 정원호 관련 종목이면서 플러스 부동산 정책 관련 종목이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교보제가 되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무조건 삼필시멘트는 서울시장 관련되고 부동산 정책도 되니 꼭 사가지고 들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삼필시멘트가 올라가면 또 끌고 가는 수급이 되죠. 6일 시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필시멘트를 그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이걸 삼필시멘트를 보면 우리가 저기서부터 먹었느냐? 아닙니다. MTL에서 추천을 5,200에 드린 거고요. 저 친구는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사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강조를 드렸거든요. 12월 달부터 추천한 거예요. 12월 달부터. 한 달 내내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급등했어야 돼요. 그럼 누구처럼 올라간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한미약품처럼 간다고 그랬어요. 한미약품처럼. 현대약품처럼. 자, 꼭 비중 실어야 된다 했거든요. 꼭 비중 실어서 봐야 된다 했거든요. 지금 이 올라갔잖아요. 이 올라간 게 빨리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현대 삼표 시멘트는 조금 늦게 갔죠. 왜 그러냐? 그 들어오는 시기에 한번 털어내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날 급등하고 또 급등했었으면 만원까지 갔죠. 시간 또 단가가 있습니다. 무리방 축제죠. 그리고 웃긴 게 뭐냐? 유리현님이 이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사놓고서는 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여쭤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고 가라 그랬거든요. 들고 가세요. 여기서 사놨기 때문에 단가 먹었잖아요. 들고 가세요. 근데 이날이 또 이게 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리딩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들고 가시라고. 이제 다시는 못 산다고요. 내일 또 가요. 그랬더니 떨어지니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음날 올라갔을 때 또 상가 가는 거 보면 이 사람과의 어떤 신뢰감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서 추격을 한 거예요. 추격을 하고 요 자리에서 이제 상따를 때리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나가야 되는데 안 파는 거예요. 리딩 안 해주니까. 나는 이런 데서 상따 추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전부 다 이런 데 추천해요. 이런 데 추천하고 급등하고 나니까 끌고 가라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상가 가면 10,000원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까지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10,000원이면 얼마예요? 더블 나온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계속 홀딩해 보도록 하시는데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닙니다.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요렇게만 이렇게 뉴스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2월달 시작인데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섹터들은 이제 똑같아요. 올라타는 매매인데 개인적으로 올라타시라고 권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럼 상대적으로 로봇주들이 좀 쉬었거든요.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로봇주 섹터들에 따른 반등세와 함께 자동차 부품애들이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설 전에 아마 지금 여당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했던 부분을 다시 조금 수정을 해서 아마 다시 한 번 더 이제 당론으로 정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했던 법안을 좀 다시 한 번 더 협의하에 통과시키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코인 애들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 두 테마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소부장이나 그 밖에 우장공 애들은 단타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날 첫 번째 추천 종목은 일단 장세가 좀 지수가 좀 꺾여버린 부분은 아니고요. 조정받는 부분인지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종목으로는 흥국 FMB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에. 월요일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급등주 눌림목이에요. 급등주 눌림목인데 꼭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사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바닥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아래꼬리 달고 한번 시세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들어오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흥국 FM과 들어오는 두바이 쫀뚜 쿠키라는 좀 식품인데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는 이제 뭐 이거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되게 유행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뭐 그 허니버터칩 같은 것처럼 과자처럼 되게 유행되는 건데 이 회사가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유통하는 걸로 봅니다. 재밌는 거는 흥국 FMB가 마켓컬리 관련 종목이거든요. 해서 이렇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분명한 건 이 흥국 FMB는 돈 축구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오지만 마켓컬리 관련해서도 만약에 이슈가 나오면 마켓컬리 관련해서 뭐 올해 뭐 IPO를 하겠다. 오늘 IPO 마켓컬리 지금 이제 쿠팡 때문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마켓컬리가 IPO를 해서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안에 IPO 하겠다. 이런 뉴스 나오면 이제 수혜 종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 정도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조금 꼼수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지금 들어온 거랑은 이제 돈 줬고 관련된 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밀어주게 되면 미국 증시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 근데 미국이 조금 떨어지면 아래꼬리 공략하시고 그냥 바로 치고 가게 되면 단타 손 빠른 사람들 위주로만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빨리 치고 가면 이제 우리는 돈 못 하고요. 그래서 알고는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자, 1차 매수가 한 2120원 선 전후 2150원 이하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손주가는 1840원, 뭐 1차 목표가는 2350원, 2차 목표가는 3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좀 단타입니다, 단타. 두 번째 종목으로는 경방 보겠습니다, 경방. 제가 앞전에 경방 얘기해 드렸죠. 이 경방 같은 것도 요새 트렌드를 보면 이게 또 부동산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금요일 날에 하나, 저 어디 갔노? 저 종목. 하림지주.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좀 비슷한 수급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골든크로스 발생해서 들어오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예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한 20년 전에 나왔던 기법이거든요. 5일선, 20일선 골든크로스 발생되는 기법인데 1차 파동 주고 2차 파동 들어오는데 한참 걸려요. 예전에는 그냥 1차 파동 터지고 여기서 이제 2차 파동 바로 들어오긴 했는데 요새는 1차 파동 터지고 20편 꺾어놨다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먹었던 애들이에요. LS 티라유텍 같은 것도 그렇고 LS 티라유텍 이렇게 골든크로스 발생되면 딱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1차 파동 터지고 꺾어놨다가 이런 자리에서 타점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쉽다 그죠? 그 다음에 T로보틱스 이런 것도 T로보틱스도 우리는 여기서 샀죠. 골든크로스 되니까 좀 발생해서 끌고 가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16,000원에서 16,000원에서 추천했거든요. 끌고 가서 이제 정고점 돌파합니다. 3만원 갑니다. 정고점은 3만원 16,000원에 사서
그러니까 수익 챙겨놓고 2만 한창 여부 놓고 끌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방금 얘기했지만 LS 트레이드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7,000원대 추천해서 정고점 돌파하면 만원 넘어갑니다. 만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고 나왔거든요. 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안착해서 좀 더 끌고 가게 되면 역시나 1차 목표가는 이제 만원, 11,000원, 언제까지 11,000원까지 보시고 돌파되면 15,000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 이것도 좀 여유 있으면 이제 9,000원대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3표 시멘트죠. 당연히 뭐 경방보다는 3표 시멘트가 갑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종목을 줬는데 무방위원들 팔더라고요. 제가 그때 댓글에다가 얘기까지 해드렸거든요. 제발 좀 들고 가라. 제발 좀. 왜 50%, 60% 먹을 애들 자꾸 10% 먹고 나간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댓글에 그래 적어놨어요.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얼른 유료원으로 가입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에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애들, 이제 현대차 이런 애들 실적 다 나왔거든요. 로봇주 애들이 생각보다 조금 이제 좀 식었어요. 주가가 좀 매물 나왔기 때문에 로봇주 애들 조금 분할 매수 들어갈 필요는 있다. 특히나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 아틀라스 관련해서 도산 다이내믹스 관련했던 부분에서 지금 뭐 울산 노조들이 좀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잖아요. 이제 뭐 큰 수레를 뭐 돌아가는 것 저것 시대 흐름에 큰 수레가 넘어오는데 이걸 비켜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노조에 관련했던 부분에서 조금 이제 곱지 못한 어떤 이제 시선이나 발언을 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잠수함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제가 앞전에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잠수함에 관련해서 하나랑 HD 현대들이 수주를 받으면 60조 정도 수주를 받으면 캐나다들은 60조 정도 되는 금액을 자국 내에 투자하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중요 핵심이에요. 주고받고 잠수함 너가 사줄 테니 너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잠수함에 붙었던 나라가 독일하고 우리나라인데 독일이 60조 정도 투자할 만한 게 없어요. 자동차 업종은 좀 투자하기를 원하는데 전기차나 이게 친환경 자동차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대차 잘 돼 있죠. 그래서 전기차나 그 다음에 수소차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현대차 쪽으로 로봇 물류 쪽 관련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충분히 자동차 부품 애들이나 로봇주들이 또 시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부의 쏠림 현상이 IT 쪽으로 강하다 보니까요. 좀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도 조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설비 지주사 이런 애들도 꼭 보셔야 되는데 금요일에 보시면 한전 기술이나 이런 애들 엄청 떨어졌잖아요. 원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완전 지금 투기 난장판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웬만한 저점을 잡아가지고 홀딩하지 않는 이상은 뭐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빠지는 게 엄청나게 지금 당연시 되다시피 된 것 같아요.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출렁임이 예사롭지 못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진동도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각 섹터 종목에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만 좀 접근하시고 뭐 같은 종목 섹터에서 뭐 5, 6, 7, 8개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그 섹터 쪽에 무너지게 되면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뭐 날씨인데 뭐 이제 이게 뭐 반팔티만 다 사버렸다. 근데 뭐 문을 딱 열었더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그럼 그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다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개인이거든요. 나는 뭐 따뜻한 게 좋아. 그래서 뭐 겨울옷만 다 준비했는데 밖에 날씨가 뭐 30도 넘어요. 그죠? 그래가 두꺼운 옷 입고 가면 땀대 걸립니다. 그죠? 반대로 해도 똑같고요. 그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섹터들마다 각 종목들 하나씩 두 개씩 정도는 잡아가시고 없는 애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놔두세요. 기관들 먹게끔 놔두면 돼요. 그런 것까지 다 쫓아서 드시려고 하면 피곤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그거 들고 계시면 수익 축하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섹터 좀 집중해 보시고 반도체가 금요일 날에 엄청 들어왔거든요. 쏘겜 테마도 엄청 들어왔는데 뭐 쏘겜의 대표적인 종목들이겠죠. 뭐 제주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쏘겜 테마들인데 어디였지? 쏘겜 테마들. 이거 많이 들어왔죠? 심텍, 심터홀딩스, 뭐 제주 반도체, 대덕전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TPO 테마 쪽으로 리노고급을 추천해드렸죠. 앞전에 10만 원 더 추천했거든요. 6만 원대에서 결국 이만큼 갔어요.
12월 달에 다른 방송에서 추천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고 있어야 매가 있는 거지. 안 들고 있으면 의미 없죠. 이게 당장 10만원 갔었으면 다 살아있겠죠. 그죠? 당장 이게 다음 달에 10만원 간다 그랬으면. 이것도 기하급수로 좀 올라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반도체들은 단타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에 또 보셔야 되는 애들이 일단은 개인적으로 종목들 단타로 좀 잡아드렸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하나씩만 보시는데 저희는 지금 그린광학 들고 있습니다. 그린광학 들고 있고 유리원들은 한 종목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말씀드리면 또 유리원들이 돈 내고 가봐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은 카카오페이가 좀 좋긴 한데 이게 좀 과열 예고 지정 걸려서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조금 더 비중 실어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주고요. 경방 같은 애들, 죄송합니다. 미통 같은 애들이 그나마 조금 더 진하고 좀 시세 흐름이 좋긴 해요. 그래서 이 두 종목만 조금 양호한 흐름이고, 나머지들은 조금 이제 일순수 나오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로덱스 같은 것도 금요일 얘기 드렸죠. 역시 20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잔대차 로봇주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신용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객 입탁금도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뭐 103조고, 신용이 지금 처음으로 30조가 넘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신용도 지금 30조가 넘었거든요. 그럼 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되게 적어요.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직도 주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출렁임이 있기 때문에 필히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특히나 조정받을 때 고가 대비 마이너스 한 15% 빠진다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꼭 2분할로 접근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건 못 해놓으시면 뭐 멘탈 흔들려가지고요. 뭐 팔고 나면 급등하고 팔고 나면 급등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나 멘탈 잡으시면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게 안 해놓으시면 종목이 백화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며칠 기간 지나면 좀 아쉽더라도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탈 수 있도록 하시고, 근데 너무 또 종목을 갈아타시면 또 정신산만하잖아요. 그러면 한 몇 종목은 딱 정해서 스윙으로 가져가실 종목 있으면 정말로 다 한 달짜리 스윙이다 생각하면 이제 계좌를 다른 쪽으로 이제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다른 계좌 쪽으로 이제 운영을 하셔야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멘탈을 잡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QR코드 이렇게 있습니다. QR코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QR코드 여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수익이 좀 올라왔었죠. 잔표 시멘트 이것도 보세요. 이 12월 때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것도 네 번째 상한가 나왔네요. 네 번째 첫 번째 상한가는 SJ그룹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SJ그룹 보여드리겠습니다. SJ그룹 8,100원에 샀잖아요. SJ그룹 지금 얼마입니까? 13,130원이거든요. 13,160원에 8,200원이면 지금 60% 수익입니다. 60% 수익 중 제가 더블 간다 했거든요. 처음부터 더블 간다고 추천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무브넥스 고가 대비 지금 한 40% 급등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어디였지? 세 번째 종목으로는 삼표시멘트. 다섯 번째도 삼표시멘트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삼표시멘트 정말 축하드립니다. 월요일도 마저 리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이 이후로 나온 뉴스를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월요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